부귀지 장구자 생인, 즉 여기서 생인은 자손들이겠죠. 그래서 산자손, 그래서 자손 살아있는 자손들이 부귀가 장구하다는 것은 이망 혼혈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망혼, 망자의 혼, 죽은 사람의 혼이 혈이 길하기 때문이다. 엄주여냐, 그래서 엄덕이 그늘이 주 물대듯이 물들어가듯이 그렇기 때문이다. 구 진실로 부득이지 그러한 땅을 얻지 못한다면은, 즉 자손 능체, 곧 자손은 능체, 구릉능 교체할 채, 즉 구릉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좌천된다는 뜻이겠죠. 즉 벼슬이 오르지 않고 좌천되고 도리어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독 빈천이 후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빈천해서 후이 뒤진다, 뒤지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해가 뜨고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그 서로 상관관계를 혈이 길한 것하고 부귀하는 것하고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경하는 책, 즉 저희가 지난 장경 전번에 공부했던 이제 장경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서로 연관되는 부분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장경 원문이 장자성생기야, 장자는 장사란 생기에 있는 것이다. 오기행오질중, 5가지의 기운이 땅속으로 흘러가면은 이 땅속으로 그 지중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인수체의 부모, 사람의 몸뚱이는 부모로부터 내려받는데 보내듣기 유체수음, 그래서 부모가 음덕이 자손에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기감이응 기복급인 이 부분이 이제 앞에 문장에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장이 이제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장경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기감이응 기복급인, 앞에 있던 문장이죠. 앞에서 주석으로 있던 문장입니다. 길기감응 누복급인. 그래서 이제 양진송 선사가 요 말을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면서 이제 꼬집었습니다. 요거는 매어 달주자죠. 누. 그래서 연루됐다, 뭐 연해서 매어 달렸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기복급인. 우리가 앞에서 권례방근, 길기감응, 누복급인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장경에서는
기가 명하면 기복급인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각박 선생이 문장의 재치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것을 똑같이 따다가 그렇게 하기보다 요거 비슷하니까 이렇게 딱 해놓는 게 아주 멋이죠, 사실은. 그래서 귀신 같은 복이, 귀신 같으면 빠르죠. 귀신 복이면 뭐 도깨비 복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에? 그래서 기가 감흥이 돼서, 기가 느껴져서 감동이 돼가지고 서로 상응을 하게 되면은 도깨비 복이 온다는 얘기죠. 귀신 복이고 막 사람에 미친다. 그래서 이제 누보급이는 사람에 연루된다 하는 그런 얘기라고 치면은 아주 귀신처럼 금방 막 자손에게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시로 동산서궁, 영종동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동, 맷산, 서궁, 서적서, 무너질풍. 그래서 구리동산이 서쪽에서 무너지면은 영종, 신령스러운 종은 동쪽에서 응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한고조 유방이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이제 그 막강한 항우를 물리치고 장량이 장자방을 이제 둬가지고 그래서 한고조를 세워서 미양궁 하는 요것은 이제 장경에 주석이 다 있습니다. 미양궁을 짓는데 이 미양궁이 한고조가 아주 화려하게 짓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양궁이라는 궁전을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침소도 짓고 여름에 시원한 냉방감도 넣고 뭐 이래가지고 뭐 장 얼마 방 얼마 했는데 이 미양궁을 옆으로 폭은 좀 좁고 길이를 길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도 있는데 수치는 뭐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미양궁에 종을 매달아놨는데 어느 날 그 종이 울었다. 종소리가 엉 하고 나니까 그 왕이 왜 종이 아무도 안 쳤는데 누가 쳤느냐? 아무도 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종이 우느냐? 그러니까 이제 동방사기가 그 서쪽에 있는 구리 동산 광산에 그 굴이 무너졌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주석에 보면은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서쪽에 동산 알아보니까 굴이 무너졌다. 며칠 날 몇 시에 무너졌느냐. 그 시간을 딱 맞춰보니까 요 울린 시간하고 딱 맞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령스러운 종이 동쪽에서 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이제 기라는 것이 이렇게 신통한데 사람이 부모 간에 부자 간에 서로 조상과 자손 간에 서로 연계된 상응되는 음덕이 없겠느냐 하고 이제 탐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단활 임금이 탄식해서 가라사대 물상이 항어 인호 항어 기신호. 그래서 만물도 항차 일을 할진데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또 귀신도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각박 선생이 장경에서 동산서궁 영종동응 이 문장도 바로 청홍에서 나온 동산토연 서산기운 이러한 문맥의 본복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호경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람의
뼈마디 골절 이 부분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뭡니까? 뼈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뼈대 얘기하면은 저 집 가면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제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뼈대라는 것은 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다 뭐 포장된 살 잔뜩 얘기하는 게 아니죠. 뼈대는 살 다 발라내고 살 없는 그 진수 유지할 수 있는, 살만 있다면 유지 못하죠. 그래서 그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가식 없는 가장 이제 이 줄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청호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뼈대 있는 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호경이야말로 바로 이 뼈대로. 청호경은 가식이 없습니다. 장경은 첫 마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화춘 소가실 막 이래가지고 전부 그 문장이 전부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해가지고 이쁘게 보이려고 문맥을 맞추려고 포장을 해가지고 참 듣기 좋고, 사람들이 들으면 참 그렇겠다 맞다 이러는데, 이 청호경은 그런 가식이 거의 없어요. 전부 요 뼈대로만 했는데, 요 뼈대가 얼마나 재미있느냐 하면은 그 부분마다 바로 요 뼈대 점 딱 찍고 여러 가지 핵을 딱 끊는 이런 뼈대예요. 그래서 바로 이 청호경을 보다 보면 여기에 또 이렇게 감칠만한 뼈대가 있었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서 백년하나 이영기진 정신인문 권례방건 여기까지 이건 엄청난 뼈대예요. 뼈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생로병사 길흉형은 이 뼈대죠. 장엄호명 실관후고 이 뼈대예요. 그 다음에 구공의사 준의사지 이런 거 다 뼈대예요. 이 뼈대를 탁탁 불거지게 이렇게 넣어놓은 경우는 이게 참 이것을 느낀다는 것은 자꾸 읽어보다 보면 이거 뭐 참 이렇게 좋은 뼈대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뼈대를 하나 넘겼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보시죠. 동단여석 과독핍적 능생신형 능소이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동 끈을 딴 더부려 돌석 지나갈과 홀로독 핍박할 픽 곁칙 능할릉 날생 세신 흉할흉 능할릉 사라질소 이미이 복복. 그래서 직결한다면은 동산 단산과 더불어 석산 과산 독산 핍산 척산은, 그래서 동단과 더불어 석 과 독 핍 척은 능생신용 능이 나다. 뭐가 나느냐? 새로운 흉함이 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능소이복. 능이 이미 받은 복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흉이 나고 또 지금 그나마 받고 있는 복도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불생초목 위동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불생 나지 못한다. 뭐가 나지 못하느냐? 초목이. 그래서 초목이 나지 못하는 것이 위동이다.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객했습니다. 자, 직회를 하면은 귀한 기운. 귀한 기운이 서로 상자, 서로 자격을 갖추면은 본원 불탈. 본원은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근본의 근원은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전후구의 유주유객. 전후가 구역으로 호위를 하면은 유주하고 유객한다. 주인이 있고 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은 본원 불탈 이 기맥지 상연접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 불탈이라는 것은 이 기맥이 상연접 서로 연접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상자가 본은 불탈했으니까 기기상자는 기맥이 서로 연접해 있는 것이다. 기맥이 절단나고 떨어지고 끊어진 것이 아니고 기맥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 바로 기기가 상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주유객자, 유주유객이란 이 구혈지 전후 위호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주유객이라는 것은 이 구역을 즉 혈을 만든 구역. 그래서 혈의 구역에서 앞뒤다. 그래서 이 주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기맥이 서로 이어지면은 귀한 기운이 서로 자격을 갖춘 것이고, 유주유객이라는 것은 구혈, 즉 이 혈의 구역이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놨다고 봤을 때 이렇게 서로 이어지면은 귀한 기운이고, 그 다음 이 혈이라는 구역의 한계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전후를 얘기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유주 유객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자, 기기가 상자했다. 기기가 자격을 갖췄다. 즉 귀한 기운이 상은 대칭적인 그런 말이 되겠죠. 즉 복수적인, 즉 하나가 아닌, 그래서 상대가 있다. 또 뭐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칭적인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기운은 대칭적인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본원이 불탈하는 것이다. 서로 자격을 갖추되 근본은 이탈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전후로, 앞뒤로 서로 구역을 호위해가지고, 앞구역, 뒷구역 서로 호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주인, 뒤에 주인, 따로따로 다 주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혈의 주인, 뒤에서 만든 주인, 또 앞에서 손님 주인, 이제 일실 개념을 봤을 때는 이거는 내룡, 이것은 뭐겠습니까? 조당,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령이 있어서 혈이 있으면 앞에 조당이 있어야 된다. 계기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근본이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다. 자, 한 문장만 더 보시겠습니다. 수행분류 외힘대할 대지평양 명문막적 소지지효 진용개식 정당내고 신막외맥 형세만추 향용어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수 행할행 안이불 허를유 바깥외 좁을협 안내 넓을할 큰데 땅지 평평할 평 양양할 양 아득할 묘 아득할 망 말막 헤아렐칙 못소 물가지 못지 호수호 참진 용용 실계 실식 뜻정 당할 땅 마땅당 안내 구할구 삼가할신 말막 바깥외 볼멱 모양 꼴형 형세세 당길만 달아날 추 누릴향 썰용 다서도 복보. 자, 직해를 한번 한다고 치면은 수행분류 물이 행하되 흐르지 말아라. 외힘대할 바깥은 좁고 안은 넓어야 된다. 대지평양 대지 땅이 커서
평양에서는 묘목막측 아득해서 헤아릴 길이 없다. 소지지요 못이나 호수는 진용계식, 진용이 참용이 쉬는 곳이다. 정당 내구 정은 마땅히 안에서 구하여라. 신막 외벽 삼가 외벽 바깥에서는 보지 말아라. 바깥은 보지 말아라. 형세만추 형세가 활을 당긴 것처럼 추 미뤄지면은 향용오복 오복을 향용하느니라. 누리서 쓸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행분류 자 이제 주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범 평양대지 무릇 평양대지는 즉 넓은 곳에서 땅이 크면은 무좌우 용호자 좌우에 용호가 없는 것이니 단우지호 단지 지호 못이나 호수를 만나게 되면은 편가철의 천혈 편단이 가히 혀를 청구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이 지호 위명당 즉 못이나 호수로서 명당을 삼는 것이다. 즉 수행분류자 수행분류란 수행분류하면은 이 생인 향복냐 수행분류하면은 생인 자손들이 향복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수행분류란 이 말은 수행분류 물이 행하고 흐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자를 찾아본다고 치면은 행하는 것은 원래 이게 글자로 보면은 뭡니까? 두인변 플러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척척인데 여기에는 찾아보면 이제 이 글자가 없고 이게 행부가 있습니다. 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문을 사실은 행부수를 두지 말고 여기 찾아봐서 나오면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만들고 행을 부수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행부에 찾아야 이제 행사 나옵니다. 그럼 요건 뭐냐? 요건 척이라고 하는 건데, 요건 소보라고 합니다. 소보.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로, 소보는 몇 해 전에 저쪽 어디 가지산이 아니고 무슨 산인가? 그 산에 가서 하룻밤 자다가 밤중에 굉장히 높아요. 그게 밤중에 밖에 바위에 나와서 아주 깊은 산이었는데 있다니까 이 소보 하는 소리가 탁 들려가지고 너 뭐야 이러니까 나는 산신령이다. 그래서 니 왜 소보라 그러냐 이러니까 니가 가져가라 이러더라고. 나 그 싫다 안 가져간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제 호를 소보를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한 게 없냐 이러니까 소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날 자고 그 이튿날 내려오면서 이도영 씨가 같이 갔었는데 당신 소우 가져가겠느냐?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러니까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져간다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호를 소우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써요. 그래서 나는 써도 못하고 내버리고 남의 좋은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소보하는 것이 바로 이 척촉하는 것이 이 소보입니다. 작은 걸음, 즉 움직이다 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작은 걸음이라는 것은 걸음 막 그냥 활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제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행자는 그 자전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행하다 하는 것은 뭐 걸음 걷다, 보야라 그런 거 하면은 도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는 순한하는 것이다. 순환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뭐 이제 흐르다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흐르긴 흐르는데 어떻게 흐르느냐. 막 이것은 물이 막 흘러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행하다 하는 것은 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 오행도 마찬가지죠. 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질서가 탄생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아있다는 자체도 바로 한없이 움직여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로 행동, 그런데 동해도 되는데 행동, 즉 행은 살아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생명에서 질서로 움직여지는 것, 시작되는 것, 출발하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동은 그런 뭔가, 동은 안 움직이는 것 반대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정지 반대, 고요한 것 반대가 바로 동이다, 움직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떤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것, 이것은 도의 관점에서 움직이지는 것, 도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지는 것, 즉 도라는 것은 이치요, 질서요, 법이요, 생명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춘 것이 바로 행이다. 자, 우리가 수행 분류했습니다. 물이 행하는데 흐르지 않는다. 자, 이러한 호수가 있는데 여기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나간다 봤을 때, 우리가 이 물이 흐르는 것이 이 폭에 비해서 이것이 길면 흐르는 거죠. 폭에 비해서 길면 흐르는 거죠. 그런데 이 폭에 비해서 이거 짧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흐른다고 할 수 없죠. 폭은 이만한데 흐르는 것 요만큼 흐른다. 폭보다도 가는 것이 적다. 이러면 흐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수지다, 무엇이다, 뭐 호수다 하는 것이 이 흘러가는 것에 비해서 폭이 넓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흘러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 부분은 사실은 물이 그렇다고 전혀 안 가는 건 아니죠. 이 물이 언젠가 일로 가야 되겠죠. 분명히 여기 것이 흘러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행이라고 치고 이것이 바로 유라고 한다. 그래서 유입되는 것이고 유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수행분류, 물이 행하되 흐르진 않는다. 즉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수행이고 이 부분은 수류, 유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행분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굉장히 말 자체가 굉장히 쉽게 아주 의미를 잘 함축하고 있지 않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분류하는 것이 그 외협내할이다. 그래서 외협, 이제 우리가 외협내활, 내
달. 요거는 외, 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안은 넓고 요 바깥은 좁다. 즉 밖으로 나가는 건 좁다. 외부로 나가는 건 좁고 안으로 모이는 것은 넓다. 이렇게 현역이 되겠죠. 그래서 외협내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거의 풍수의 하나의 판세, 하나의 국세를 이룬다고 치면은 이 국세라는 것이 뭡니까? 국세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현이 만들어지면은 내 안 판세는 넓고 바깥 판세는 좁아야 되는 것,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의 성곽으로는 좁게 만들고 안으로는 아주 가난한 것. 그래서 이 대지평양, 여기서 대지평양은 혈판대지라는 개념보다도 땅이 아주 넓고 광활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망막처, 아득할묘, 아득할망. 그래서 그것이 막척, 헤아릴 길이 없다. 넓어서 어디 가든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 소지지효를 찾아라. 땅이 넓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럴 때 뭘 찾느냐? 소지지효가 어디 있는 걸 봐라. 소 하는 것은 이제 물이 어디 적어놨는데 못 찾겠네. 못 찾겠어. 그래서 소하는 것은 물이 이제 질펀하게 깔려 있는 물, 그런가 하면은 물이 둥글지 않고 굽은 것. 그래서 여기 있네. 그래서 둥글면은 못이라고 하고, 그 형태가 둥글둥글하면은 이거 못이었네 이러고, 그 다음에 이게 물이 둥글지 않고 뭐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고여 있으면 이거는 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 그 다음에 지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의 변두리를 물가성설을 갖다가 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못지, 이것은 물이 이제 전원할, 물이 둥글게 해서 그게 가득 고여 있는 그런 못. 그 다음에 호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는 뭘 못 보겠다 이러면은 소지지효를 찾아라. 그래서 소지지효를 찾으면은 거기에 진용이 개식, 이제 용이 더 이상 안 가고 멈춘다는 얘기죠. 소지지효를 만나면 용이 멈추느니라. 그렇다면 소지지효 그 부근에 어디엔가 용이 와서 멈춰서 혀를 만든 곳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도 마찬가지죠. 경우에 따라서 산을 어디에 대일 있는가 그것을 봤을 때 우선 밑에 조당이 어디가 잘 만들어졌을까, 한 판세를 봤을 때 이게 한 판세가 됐네 했을 때 그 조당이 어디가 잘 만들어졌을까, 그 조당하고 서로 대칭된 곳이 바로 진용이 개식한 자리죠. 진용이 와서 멈춘 자리. 그래서 그 진용이 결과적으로 소지지효를 보고 진용 개식을, 용이 어디 와서 숨어서 쉬고 있는가를 찾아봐라. 그랬을 때 이제 아주 또 참 그 금과옥조 같은 말이 나옵니다. 정당내고 해라. 이 정당내고, 그 정은 마땅히 안에서 구해라. 신박 외벽 멀리 보지 말아라. 그래서 행여 저 멀리 큰 호수가 있다고 보지 말고 가까운 소지를 보거나 가까운 걸 보시지, 멀리 또는 뭐 큰 산이 있다고 그 큰 산만 보지 말아라. 그래서 정당내고 해라. 신박 외벽. 그래서 정당내고라는 말은 이 문장에서 가장 참 맛깔나는 문장이 뭡니까? 수행분류 정당내고. 이 정당내고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명자가 얘기한 친기친 장기장, 친기친 서로 친한 것을 또는 자기 친한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처럼 모시고 또는 친기친 자기 친한 사람을 친하게 대접하고 장기장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고 그러면 천하평하리라. 천하가 태평해지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거하고 정당내고가 똑같죠. 그래서 내소외친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바로 이 정당내고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세가 만추하면 향용어복한다. 형세가 만추. 그래서 만추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만하면은 만자는 활에다가 이렇게 해서 화살을 먹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화살을 먹이면 자, 이 화살이 이렇게 나면 이걸 당기는 것이 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만. 그래서 내 형세가 이런 밖에 여기에 소가 있으면 이것이 형세 만추한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뭐 하느냐? 향용어복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한번 강송을 하시겠습니다. 동산토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동산토염 서산기운 혈기리온 부기연면 기혹반시자손고빈 동단여석 과독핍적 능생신용 능소이복 귀기상자 보는 불탈 전후구이 유조유객 수행불교의 협내활 대지평양 묘망막적 소지지호 진용계식 정당내고신막외며 형세만추 향용오복.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